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경쟁에 지친 학생들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한국적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진우 스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특히 의왕 청계사 프로그램에 주목했습니다. 전국 대덕 스님들을 법사로 한 달 동안 화엄의 세계로 떠나는 구법 여행이 돛을 올렸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어제 입제법회를 시작으로 30명의 전국 대덕 스님들과 다음 달 10일까지 하루 2차례 화엄경을 주제로 법석을 이어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조계사 대표 불사 소원의 탑이 올해도 조계사 앞마당에 세워졌습니다. 올해 소원의 탑은 갑진년 용의 해를 앞두고 새해는 다 잘 될 거의 용을 주제로 조성됐습니다. 조계사는 소원의 탑에 대학생 전법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취임 이후 종단 화합과 대사회적 역할에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진 스님이 우리나라의 관문인 영종도가 전통 문화를 알리는 전초 기지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인천교구 종무원과 지역사회 나눔도 함께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도 전했습니다. 나눔이 육바라밀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경쟁에 지친 학생들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한국적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도 진우 스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의왕 청계사 프로그램에 주목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예전에는 인성을 강조했지만 요즘은 시험 위주로 경쟁을 하다 보니 소외되고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학폭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 학생들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한국적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시되면 이제 한국적 명상 프로그램, 네. 학생들, 군인들, 특히 청소년 그리고 MZ 세대들에게 그게 이제 이용될 수 있도록. 진우 스님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시험 제도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기는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육도 거시적인 안목에 초점을 맞춰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상호 상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종교적으로 특히 우리 불교적으로는 우리는 항상 자비 종교니까 네. 자비를 가리키고 네. 또 마음 다스리는 법을 또 가리키고 해서 서로 상호 이렇게 잘 작용을 해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미래 교육은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도 진우 스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의왕 청계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주목했습니다. 서행 스님을 뵀더니 좀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그리고 굉장히 또 이렇게 구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교육장한테 말씀 듣고 아이들 한번 시범 정도라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게 저희 경기도 관내에 확산될 수도 있고. 청계사는 지난 4일 경기도 군포 의왕 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청소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청소년 인성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불교 전통 문화와 사찰 환경을 활용한 체험과 명상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전국 대덕 스님들을 법사로 한 달 동안 화엄의 세계로 떠나는 구법 여행이 돛을 올렸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30명의 전국 대덕 스님들과 다음 달 10일까지 하루 2차례 화엄경을 주제로 법문을 이어갑니다. 불기 2567년 화엄살림 대법회가 어제 입제식으로 환희의 법석을 열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화엄 사상의 대가 계산조 자장율사를 시작으로 구화 경봉 스님을 통해 100여 년 법회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통도사 화엄살림대법회, 화엄 세계를 이해하고 법을 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불자들이 올해도 통도사 설법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통도사가 어제 입제법회를 봉행하고 화엄살림법회의 한 달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존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한 스님이 화엄경 현담으로 입제 법문을 맡았습니다. 이 법회를 통해서 부처님을 향한 마음, 또 부처님 법을 향한 마음, 동시에 삼보의 공덕을 향하는 마음이 더욱 지순해져서 이러한 인연공덕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입혀지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조계종 전 고시위원장 지한 스님의 입제 법문을 시작으로 범어사 강주 용학 스님이 세주 매연품을,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이 세계 성취품과 화장 세계품을, 동명대 석자 교수 수진 스님이 비로자나품을 맡아 법석을 이어갑니다.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안국 선원장 수불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문광 스님을 비롯해 30일간의 화엄경 구법순례는 다음 달 10일 오전 9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입법 개품으로 대장정을 회양할 예정입니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이 함께하는 이 대중의 이 삶이 불보살님의 삶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실현하는 올곧은 법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배를 찾을 수 있는 등불과 같은 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지혜의 종자를 심을 수 있다고 격찬하는 대승경전의 꽃 대방광불 화엄경 법석은 통도사를 넘어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법석으로 올해도 사부 대중에게 산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법의 향연을 시작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조계사 대표 불사 소원의 탑이 올해도 조계사 앞마당에 세워졌습니다. 올해 소원의 탑은 갑진년 용의 해를 앞두고 새해는 다 잘 될 거의 용을 주제로 조성됐는데요. 조계사는 소원의 탑에 대학생 전법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정현선 기자입니다. 2024년 청룡의 해를 앞두고 불자와 시민들이 서울 조계사를 찾아 소원의 탑에 새해 발언을 담습니다. 소원제에는 가족의 건강과 취업, 사업 번창 등 다양한 서원이 정성스럽게 채워졌습니다. 조계사가 어제 백송마당에 소원의 탑을 세우고 기념식을 봉행했습니다. 조계사는 올해 서원에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담았습니다. 청년과 대학생 불교 전법이 활성화되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24년 전법의 해로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원탑 발언과 함께 청년 대학생 전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도 시작했습니다. 조계사는 2018년부터 매년 연말 소원의 탑을 세워 시민들의 새해 희망을 응원해 왔습니다. 올해 소원탑은 갑진년 용의 해를 맞아 새해는 다 잘 될 거의 용을 주제로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올해 2023년도는 우리 불교계의 큰 어르신 자승대 종사께서 열반에 드셨고 또 세계적으로도 전쟁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내년 2024년에는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큰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조계사 신도님 모두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불자뿐 아니라 시민들도 한자 한자 정성스레 소원을 담아 소원의 탑에 매달고 행복한 새해를 기원했습니다. 청룡해에는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소망하는 일이 뜻대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 소원지를 썼어요. 현재 지금 안팎으로 너무나 이게 전쟁이 있어서 모든 나라가 시끄럽고 이러니까 전쟁도 하루빨리 좀 빨리 끝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시고자 하는 원들이 다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계사 소원의 탑은 내년 1월까지 운영되며 조계사 신도뿐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계사 소원의 탑은 행복과 긍정의 발언을 모으는 상징으로 연말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취임 이후 종단 화합과 대사회적 역할에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진 스님이 우리나라의 관문인 영종도가 전통 문화를 알리는 전촉 기지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인천교구 종무원과 지역사회 나눔도 함께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도 전했습니다. 나눔이 육바라밀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태고종이 인천교구 종무원과 함께 지난 7일 인천중구청 제2청사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 물품을 인천중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직접 참석해 교구 종무원의 지역사회 역할에 힘을 실었습니다. 매년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앞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해오고 있는 인천교구 종무원은 연례적인 후원을 넘어 따뜻함을 나누는 보시가 확산되길 기원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지만 참 어렵게 사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독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올해는 더욱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독거 가정들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태고종은 이날 김장김치와 라면, 휴지 등 1,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습니다. 인천중구청은 신포와 연안 등 저소득 100가구에 이날 전달했습니다. 김정은 구청장은 태고종의 따뜻한 보시의 온정을 잘 전달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상진 원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원장님께서 또 우리 영종 지역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네요. 함께 우리 지역에 있는 사찰이라든가 이런 부분 포함해서 우리 중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의논을 함께하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8대 총무원장 취임 후 종단 화합과 대사회적인 역할에 활발한 행보를 하고 있는 상진 스님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영종도가 전통 문화를 알리는 전촉 기지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 문화를 알리고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태고종도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국제적인 도시잖아요. 그 사찰도 좀 국제적인 사찰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용궁사가 또 천년 고찰이고 또 전통 사찰이고 네. 또 유물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이 지역 구청하고 하고 인천시하고 해가지고. 태고종 총무원이 교구 종무원의 지역사회 역할에 힘을 실어주면서 종도들의 수행과 포교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경기도 의정부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을 위해 생필품 박스를 준비해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응원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양손 가득 식료품 박스를 들고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에 방문해 따뜻한 정을 전달합니다. 지난 12일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경기도 의정부 송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생명나눔과 함께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어온 행사는 2014년부터 진행해 10년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 나누기 행사를 통해 의정부시에 거주하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온정이 손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25만 회원과 함께 어려운 이웃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6년부터 꾸준히 생명나눔 실천본부를 후원해온 가수 겸 배우 수지는 이날 어르신에게 제공한 점심 떡국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달할 식료품 상자 마련을 후원하며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라면과 물티슈를 비롯해 이불 등 동절기 생필품 55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도움이 필요한 곳을 계속 찾아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대사인 엄영수 씨, 이소원, 임지민 양도 직접 어르신들을 방문해 식료품 상자를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감사하죠. 네.
고맙죠. 없는 사람 도와주고 얼마나 고마워. 더 이상 고마운 게 없지. 오늘 앞으로 저 갖다 줘 너무 따뜻하게 지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면 스님은 어르신들이 추위와 외로움을 혼자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도 또 그 다음에도 우리가 생명 나눔이 있는 이상은 불의 이웃 돕기를 계속 했으면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0주년을 맞는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더 따뜻하고 건강한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보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은사가 불기 2567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하고 안거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11일 등호 스님을 법사로 주지 등훈 스님과 본말사 스님들이 법만경 보살계 포살본과 48경구계를 독송하며 청정지계를 다짐했습니다. 주지 등훈 스님은 자승 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으로 마음이 무겁지만 불교 중흥을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77차 교구종회에서 2024년 교구 예산과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기금, 이웃돕기 성금 동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상월결사를 이끌던 해주 스님께서 입적하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좀 무거우실 겁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늘 걱정하고 발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당신이 비록 먼저 가셨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잘 그 뜻을 받들어가지고. 영축총림 통도사 서우남 옷밭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57 한국화 회원전을 열었습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지난 12일 조계종 종정회와 성파대종사를 모시고 2층 기획 전시실에서 제8회 옷밭 아카데미 회원전을 열었습니다. 그림 밖을 보아야 비로소 그림이 보인다는 친필 휘호를 내린 성파대종사는 전통 예술의 계승과 발전은 우리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57 한국화가 단순한 예술이 아닌 한국 전통 문화의 정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12일까지 계속되는 옷밭 아카데미 회원전은 성파대종사에게 사사받은 제자 30여 명이 제작한 57 민화작품 80여 점을 전시합니다. 태고종 전국비근의회가 서울 송현 녹지광장 내에 추진 중인 이승만 기념관 추진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비근의회는 지난 12일 태고종 총무원 전승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승만 기념관의 열린 송현광장 건립 계획에 매우 실망했다며 태고종은 이승만의 박해로 막대한 재산 피해와 박해로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시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정부와 보훈부에는 송현광장이 국민의 문화 공간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비근의회는 성명서 발표 후 송현광장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문제를 경고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신불산 도선사가 선망부모 극락인등전 낙성과 점안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도선사는 지난 10일 주지 해암스님 등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선망부모와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극락인등전을 낙성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해암스님은 인등전 불사에 동참한 많은 분들의 선망부모와 조상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 지혜를 얻고 영원한 성부를 이루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암스님은 동참 대중에게 영상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BTN 영상포교 붓다회 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주 태고 보현봉사단과 태고원이 자비실천 이웃돕기 김장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태고원에서 진행된 자비실천 이웃돕기 김장 행사는 태고 보현봉사단 김춘열 단장과 지도법사 이량스님, 태고원 김군우 원장 등 4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해 진행됐습니다. 태고종 제주종무원과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등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지역 사회복지 30군데 시설에 김장김치 9,000kg을 전달했습니다.
김춘열 단장은 정성으로 버무린 사랑의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2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입적을 둘러싼 불교적 시선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전생과 금생에 지은 죄를 참회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서원과 보시를 통해 공덕을 쌓는 불교의식, 생전예수제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법보신문에서는 자승대종사의 입적을 둘러싸고 가라앉지 않는 의문에 대해 불교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자승스님을 가까이서 지켜본 주변인들의 증언과 자승스님의 행적을 재구성해 교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조명했는데요. 평소 죽음에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한 자승대종사의 입적이 흉내내기는 불가능한 경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불교에서 죽음은 회피나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생과 사의 반복에서 벗어나는 해탈과 열반이 궁극적 과제인데요. 신문은 불교 중흥과 전법의 성패를 위해 왜라는 추측보다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 문화재청 문화재분과위원회 전통지식분과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생전예수제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승인했습니다. 생전예수제는 전생에 지은 죄와 금생에 지은 죄를 참회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서원과 보시를 통해 공덕을 쌓는 불교 의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불설 예수 시황 생칠경 등이 전해진 고려시대부터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요. 동국 세시기에 따르면 조선시대 봉은사 생전예수제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윤달이면 삼사순례, 가사불사와 더불어 전국 사찰에서 봉행되고 있어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을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필요성이 대두돼 왔습니다. 생전예수제는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를 위한 것으로 불교적 사유가 잘 드러나는 의례로 불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까지 12월 둘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